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모처럼 많은 눈이 내렸죠. 이렇게 눈 많이 오고 추울 땐 역시 따뜻한 남쪽 나라가 최고죠.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랴부랴 렌터카부터 픽업해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와, 일본 내비에는 이런 것도 있네요. 운전 중에 AV를 시청하는 버튼인가? 그렇다면 당연히 보면서 가야죠. 누나? 그럼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신나게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오키나와의 첫 번째 수산시장, 바로 나하시에 위치한 토마리 이유마치입니다. 공항이나 나하 시내에서 10분 정도 거리로 접근성이 좋아서 부담없이 잠깐 들러 구경하기에 괜찮습니다. 참고로 토마리는 이곳 토마리항의 지명이고, 이유마치의 이유는 물고기, 마치는 시장을 가리키는 오키나와 망원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오키나와의 수산시장엔 어떤 재밌는 수산물들이 있나 구경 가보죠. 오키나와의 물고기 242종. 열대해역 오키나와에선 엄청나게 다양한 어종이 납니다. 오늘은 시장 안에 다양한 생선들을 천천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생소한데 뭘 먹어야 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맛있는 생선 추천과 꿀팁도 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참, 시청에 앞서 이런 조떼꾸알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입니다. 토마리 이유마치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닥에 물기도 없고 깨끗한 게 생각했던 모습과 좀 다르죠. 규모는 크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개의 통로를 놓고 양쪽으로 약 30-40여 개 점포가 영업 중이에요. 노량진이나 자갈치 같은 대형 시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느 수산시장과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생선 원물이 아닌 손질된 1차 가공품이 주를 이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포장된 회와 초밥 도시락들이 아주 많습니다. 간단히 곁들여 먹을 주먹밥 같은 것도 있고, 즉석에서 만드는 해산물 요리들도 판매합니다. 구운 안악어도 보이고 그 외에도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구입한 음식은 시장 한켠의 테이블에서 드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 초장집 같은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오키나와산 수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다랑어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참치를 볼 수 있죠. 단순히 그냥 썰어놓은 회나 초밥도 있지만 이런 타다키 같은 것도 팔고 있네요. 겉을 살짝 구워준 거요. 여기 처음 와본 사람들은 참치가 무척 저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늘 말하지만 싼 가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이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은 참치라도 다 같은 참치가 아니라는 건데요. 여기 참치엔 메바찌라고 쓰여있죠. 이건 우리가 아는 참다랑어가 아닌 눈다랑어인데요. 전세계 다랑어 어획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참다랑어 다음으로 크게 자라는 종입니다. 무한리필 참치집에서 많이 쓰는 한 등급 낮은 저렴한 참치가 이거예요. 참다랑어에 비해 기름진 맛은 덜한 편이지만 대신 반대로 산뜻한 매력이 있어요. 저렴한 가격도 장점이죠. 이런 거 한 팩에 15,000원. 근데 조금 급이 낮은 참치고, 오키나와에서 나는 참치는 싹 비싼 참치가 아니야. 이쪽 참치는 가격이 더 저렴하네요. 이 1000엔짜리 참치엔 오키나와산 빈초마구로라 써있는데 또 다른 종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날개다랑어란 녀석이에요. 가슴 지느러미가 날개처럼 길게 발달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역시 오키나와에서 많이 잡히지만 크기가 작고 맛도 얕아요. 6세까지 입금을 해서 본토에선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횟감이 아닌 통조림용 참치 중엔 최상위 티어의 값비싼 고급 원료입니다. 이렇게 알고 드시면 예상하고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모른 채 와, 마구로가 엄청 싸네 하고 이런 걸 사드신다면 높은 확률로 와씨 오키나와 참치 맛없어 라고 욕하게 됩니다. 여행 후기를 찾아보니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애초에 종이 다른 저렴한 참치를 드셨기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 혼마구로라고 쓰여있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 고급 참다랑어, 그냥 마구로라고만 써있는 건 거의 눈다랑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혼마구로는 사실 여기서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찾아 먹을 이유는 없고, 차라리 로컬 참치 메바찌를 가성비로 맛보는 걸 추천드려요. 결론은 참치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제가 포장된 회는 잘 추천하지 않았었죠. 전처리도 잘 안되고 원물의 상태도 못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여기선 포장회를 먹어도 될까요? 네, 드셔도 됩니다. 왜냐? 어차피 포장된 거밖에 없어요. 최남단 오키나와도 스시국은 스시국이라고 값싼 날개다랑어도 횟감용은 이렇게 전처리를 말끔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처리실 같은 이 공간도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고, 냉장시설도 잘 갖춰서 더운 날씨에도 컨디션 관리가 잘 되고 있었어요. 군데군데 오징어회도 많이 보이는데요. 아니, 금징어회 한 팩이 겨우 480엔이라뇨. 이건 일반 오징어가 아닙니다. 세이카라고 써있는 이건 다름 아닌 대포한치, 즉 날개 오징어예요. 우리나라 동남해안에서도 간혹 잡히는 대형 오징어죠. 오키나와는 이 날개 오징어의 산지로도 유명한데요. 너무 커서 살이 질길 것만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도 않아요. 한치만큼은 아니어도 살이 부드러우니 한번 드셔보셔도 좋겠네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덩어리로 팔기도 하고요. 회 말고 오징어 먹물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쓰이지만 오키나와에선 이걸 넣고 시꺼멓게 끓인 이카스미지루가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죠. 네, 오키나와 생선이 맛없다는 건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선 따뜻한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대개 살이 무르고 수분이 많아요. 일단 헬로키티 스랩바는 죄송합니다. 또 찬 수온에 적응하며 사는 윗동네 물고기들과 달리 연중 수온이 높은 바다에선 지방도 많이 축적하지 않죠.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익숙한 생선들과 차이가 큰 탓에 낯설고 맛없게 느끼게 되죠. 특히 질감이 고스란히 와닿는 회를 먹으면 더욱 그렇고요. 이쪽 생선들이 맛없다고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반대로 열을 가하는 조리법이 들어가면 맛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워낙 육질이 연해서 익혀도 살이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 중 튀김이나 구이, 특히 뒤에 소개할 버터구이로 먹으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 아주 맛난 녀석들도 생각외로 많답니다.
참, 그리고 이런 남방기 어종들은 의외로 산의 은은한 단맛을 갖고 있어요. 이건 지방질에서 느껴지는 그것과는 또 다른 깨끗한 느낌이에요. 맛이 있고 없고보단 틀림이 아닌 다름임을 인식하고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유의 식문화를 존중해야죠. 누가 니네 집 밥 맛없다고 하면 속상하잖아요. 물론 저희 집 밥은 정말로 맛이 없어요. 매니저가 음식을 너무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이는 생선들 중 아주 생소한 것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친구들이니 걱정 마세요. 해수온 상승으로 제주 연어는 거의 아열대성 기후로 변했다는 얘기도 한 적 있죠. 이미 보이기 시작한 물고기들도 여기 많습니다. 앞으로는 맛없고 물컹한 생선들을 받아들일 준비들을 하셔야 할 거라는. 오지상이라고 불러. 여기엔 이라부차라는 특이한 이름의 생선회가 보이는데요. 이건 비늘동과의 생선을 총칭하는 오키나와 방언입니다. 참돔 옆에 푸르스름한 고기가 보이죠? 저런 것들을 이라부차라고 해요.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독특한 물고기로 잘 알려져 있죠. 색이 너무 화려해서 꼭 독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팔고 있겠죠. 맛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건 거의 이렇게 껍질을 붙여서 먹는데요. 살 자체의 맛은 꽤 담백하고 부드러운데 껍질은 단맛도 돌고 질기지 않으면 적당히 쫄깃한 식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이 살의 맛과 식감을 잘 보완해주는 거죠. 정확히는 난요우부다이라는 아직 국내엔 나온 적 없는 생선이에요. 청색 식용색소를 들이부은 듯한 쇼킹한 비주얼의 물고기로 이라부차라고 불리는 생선 중 가장 인기 있고 맛있는 종류예요. 이런 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광상품일 것 같지만 사실 현지인들도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생선이랍니다. 적당한 양으로 소분 판매도 하니 부담 없이 한번 맛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대부분 참치와 노르웨이 연어를 많이 드시던데 이왕이면 특색 있는 로컬 생선을 드셔보시면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저 위에 반짝이 카드 3개 있지. 오키나와에는 3대 고급 어종이란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맛있고 값비싼 3가지 생선인데요. 바로 여기 있는 3가지 물고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빨간 고기 양초꼬리돔입니다. 여기선 오키나와 방언인 아까마치로 통하죠. 이렇게 눈부신 루비빛 채색과 길게 늘어진 모양새의 꼬리 지느러미가 특징입니다. 이날 시장에 큰 것은 없었는데 사실 1m 이상 자라는 대형종으로 그런 건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이게 그 비싼 생선. 두 번째는 무늬발입니다. 여기선 한 마리밖에 못 봤네요. 이러명은 스지아라지만 여기선 방언인 아까진미바이라 불리고요. 역시 미터급 이상 자라는 대형종으로 3대 고급 어종 중에서도 가장 비쌉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다금발이나 북발이 같은 포지션이죠. 마지막은 여기 있는 검은 점박이돔입니다. 이러명은 시로쿠라베라지만 여기선 역시 방언인 마쿠브라 불려요. 이날은 작은 암컷만 볼 수 있었네요. 수컷은 이렇게 크기도 훨씬 크고 채색도 파랗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죠. 하지만 작은 암컷이라도 가격은 꽤나 나갑니다. 생선싼 이 동네에서 이 정도면 아주 비싼 거예요. 이런 수산시장의 장점 중 하나가 저런 것도 조금씩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포장회뿐 아니라 이렇게 필렛으로도 판매를 해요. 먼저 이건 검은 점박이돔 마쿠브네요. 코를 떠서 껍질 쪽을 살짝 익혀놓은 겁니다. 요건 양초꼬리도 막 까맣지고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역시 껍질을 붙여서 살짝 익혀놨네요. 영상엔 담기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저렴한 미리 회를 떠놓은 것도 있으니 그런 걸로 간단히 맛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들어가는 재료들이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특히 연어 그런 건 어차피 오키나와 물건이 아니야. 저는 산지 것을 먹어보길 좋아해서 오키나와에서 굳이 북해도산 우니나 가리비를 먹고 싶진 않더라고요. 물론 낯선 생선들의 거부감이 드신다면 이런 걸 드셔도 상관은 없죠. 이것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독 좋아하는 품목 중 하나인데요. 수많은 리뷰에 랍스터로 소개되고 있는 닭새우입니다. 역시 오키나와에서 많이 나는 특산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클레이피쉬란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죠. 오키나와에서는 이 닭새우를 구워서 파는 걸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치즈 혹은 전통 방식으로 성게를 발라 굽습니다. 살맛이 옅고 풍미가 진짜 랍스터만 못해서 일본인들은 옛부터 닭새우에 성게소를 곁들여 먹어왔다고 해요. 작은 것 반마리에 2만원이 넘으니 값도 비싸지만 그래도 난 랍스터가 먹어보고 싶어 라면 이런 데서 드시길 추천합니다. 웬만한 식당이나 스테이크집 등에서 이걸 많이 파는데 어차피 이렇게 굽는 방식은 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비싸지거든요. 참 여긴 이 닭새우도 종류가 꽤나 다양합니다. 이렇게 특이한 색을 띠는 흰줄 닭새우 같은 종도 볼 수 있어요. 정말 화려하게 생겼지만 먹어보면 맛은 별 차이 없습니다. 여긴 연보랏빛 특이한 색깔의 닭새우도 있네요. 채색이 아주 멋진데요. 실제로 이름도 멋쟁이 닭새우랍니다. 물고기도 갑각류도 정말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것들 투성이네요. 청개라고 하나 보네 여기도. 오키나와현산 청개라고 쓰인 게가 있네요. 이건 남방 톱날꽃게입니다. 매니저가 좋아하는 부산 명물 톱날꽃게도 청개라고 불리고 있죠. 오키나와 청개도 이 부산 청개와 가까운 사촌지간입니다. 얘넨 이렇게 좀 으슥한 맹그로브 지형을 특히 좋아하는데 오키나와엔 이런 맹그로브 숲이 발달해 있어서 얘네가 살기 딱이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옛부터 닭새우만큼이나 이 게도 즐겨 먹었답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 것들은 국산에 비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네요. 껌뻑껌뻑해. 이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들어있는 건 다름 아닌 코코넛 크랩, 야자집게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데 불투명 용기라 정글의 법칙 같은 프로에 자주 출연하는 단골이죠. 이렇게 크고 무지막지하게 생긴 게요. 오키나와 시장에선 이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가격이 장난 아니네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한 마리 20몇만 원이야. 거의 30만 원.
오키나와 현에는 현을 상징하는 현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생선 타카사고요. 여기선 방언인 구루쿤이란 귀여운 별명으로 불립니다. 큰 무리를 지어 살기 때문에 많은 양이 어획되는 구루쿤은 오래전부터 현민들의 친숙하고 주요한 먹거리가 되어왔죠. 참고로 이 둘은 색이 다르지만 같은 생선입니다. 살아있을 땐 이렇게 푸른빛을 띠지만 죽거나 흥분하면 채색이 빨갛게 변하거든요. 오키나와 어느 식당이나 술집에서도 이 구루쿤 요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나 통째로 튀긴 구루쿤노 가라아게가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수분감 있는 구루쿤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래요. 물론 시장에도 팔고요. 메뉴에 구루쿤이 보인다면 한번 드셔보세요. 스테이크나 타코라이스처럼 익숙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좋지만 현지 사람들의 식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 중 하나니까요. 아하, 구루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즐겨 먹는 황도미입니다. 오늘의 점심 식사가 된 생선이었어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긴 해산물 전문 식당이에요. 온나선에 위치한 하마노야란 이름의 가게입니다. 유명 관광지 만자무 방향에 위치해 있어 가는 길에 들르기 좋아요. 튀김 정식, 장어덮밥, 카이센동 등 대표적인 일본 음식들도 있지만 저는 오키나와 스타일의 빠다야끼와 마스니를 골랐어요. 다음은 이걸 어떤 생선으로 만들 건지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쓰는 생선들인데 잘 보면 아까 소개했던 애들도 있죠. 제 목적은 앞서 소개한 3대 고급 어종 중 하나인 아까마치였습니다. 태블릿에서 생선 종류와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여기 있네요, 레드 스냅퍼. 근데 품절입니다. 아까마치 이거 먹고 싶었는데 늦지막한 시간에 도착했더니 생선이 다 품절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황돔을 고를 수밖에 없었네요. 오키나와 오리온색 맥주 정말 맛있죠. 저는 운전 때문에 구경밖에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이볼에 오키나와 소주 아와모리까지 야무지게 드시는 매니저. 저는 그냥 물. 정말 오맘네. 먼저 새콤달콤한 모지쿠로 입맛을 돋굽니다. 오키나와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흔한 해초 요리예요. 큰 실말이라고 하는 갈조류의 초절임인데 여기서 즐겨 먹고 양식도 하고 있어요. 음식이 나왔네요. 먼저 이게 제가 고른 빠다야끼입니다. 자글자글 끓는 갈릭버터 냄새에 입에서 눈물이 흐르네요. 다음 이건 마슨이라는 오키나와의 전통 방식 생선 요리예요. 국물도 먹고 싶어서 해물라베도 하나 시켜봤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런 생선 버터구이는 오키나와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철판에 내는 건 바로 이 집이 원조랍니다. 오랜 미군 주둔지였던 오키나와엔 특히 스테이크가 아주 유명하죠. 이 스테이크에서 영감을 받아 철판 빠다야끼를 만들게 됐다고 하네요. 오키나와는 희한하게 음식이 맛없기로 악명 높은 지역입니다. 구글에서 오키나와 음식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맛없음이 뜰 정도인데요. 특히 본토와 달리 생선 요리가 너무 맛없다는 이야기가 많죠. 말했듯이 열대바다에서 나는 생선들 중 식감도 무르고 낯선 것들이 많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예로 오키나와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생선구이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조림 등 대표적인 일식 요리도 거의 없어요. 정확히는 발달하지 않았죠. 이건 오키나와의 역사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원래 류큐국이라는 독립된 나라였는데요. 일본에 병합된 게 불과 150년 전입니다. 본토식 조리법이 들어온 역사도 짧고 생선들의 성질도 달라 잘 어울리지 않기도 했죠. 그럼 본토가 아닌 오키나와만의 요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 지역까지 인접한 류큐 왕국은 지리적 장점을 살린 중개무역이 발달했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아열대 기후에서 일찌감치 사탕수수 재배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고가의 사치품이던 설탕은 류큐 왕국의 주요 수출품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수탈 품목이었다고 해야 하지만 어쨌든 류큐 국왕은 국민들이 사탕수수 재배에만 집중하라고 농업 이외의 어업행위 자체를 통제하는 데다가 일꾼 아니 국민들이 섬을 탈출하는 걸 막기 위해 민간인의 선박 소유까지도 금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류큐인들은 바다에 살면서도 생선을 못 먹는 황당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류큐의 생선 요리는 점점 퇴보했고요. 이때 그나마 류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던 생선은 작은 전통 목조선 사바니를 타고 앞바다에 나가서 잡아온 바로 이 구루쿤 정도였다고 하네요. 확실히 오키나와 사람들과 인연이 깊은 생선이죠. 어쨌든 이 빠다야끼는 단짠미에 버터의 고소함까지 더해져서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꼭 드셔보시길 강추드리는 음식이에요. 다음은 오키나와에서 발달한 마슨이라는 요리로 오로지 소금만을 사용해서 깔끔한 맛을 내는 조림인데요. 향신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생선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부를 함께 졸여내는데 이게 정말 잘 어울립니다. 섬두부라 불리는 오키나와 두부는 조직감이 치밀하면서도 부드럽고 맛이 고소한데 이 따뜻한 두부에 살짝 간이 배니 정말 맛있습니다. 게킬러 매니저를 위한 해물라베에는 아열대성 갑각류 청색꽃게가 들어있네요. 요샌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보이던데 맛은 꽃게만 못해요. 진한 가스오부시 육수에 끓여내니 맛이 괜찮았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오키나와에도 맛있는 수산물, 맛있는 요리들이 많다는 거.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 후 가게 앞 자판기에서 매니저에게 루트비어를 먹여봤습니다. 물론 맥주라고 뻥쳤죠. 개인 파스 냄새가. 저는 맛만 좋던데 말이죠. 다시 돌아와 토마리 이유 맛집니다. 저 위에 보이는 쬐끄만 생선은 스쿠입니다. 스쿠라는 건 바로 독가시치의 새끼들이에요. 그 외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따치라고 부르는 가시에 찔리면 난리 난다고 했던 물고기요. 매년 여름이면 오키나와 앞바다엔 얘네들이 큰 무리를 지어 몰려든다고 해요. 다만 지금 여기 있는 건 필리핀산이네요. 근데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이런 손톱만한 생선을 수입까지 하는 거냐고요? 이건 바로 스쿠가라스란 오키나와식 생선 젓갈을 담는 데씁니다. 시장에 가면 이렇게 스쿠를 가득 채운 병들을 볼 수 있어요. 오키나와는 두부가 아주 유명하다고 했죠. 이걸 두부 위에 얹어 먹는 스쿠가라스 도우가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지금도 술집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향토 음식이에요. 가고시마에서 왔다는 생선도 보입니다. 때깔이 굉장히 예쁘죠? 학꽁치처럼 보이기도 하는 은빛 화려한 이 생선은 멸치를 빼닮은 셋줄멸이란 생선입니다. 몸통 가운데 난 검은색 줄이 포인트죠. 제주 동부 비양도에서도 이게 잡히는데 거기선 이걸 꽃멜이라 부르며 이걸로 담근 게 사실 오리지널 멜젓이죠. 일본에선 싱싱할 때 한 마리씩 포를 떠 이렇게 회로 즐겨 먹는답니다. 참고로 저희 집 댕댕이들도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이건 히부다이란 이름을 가진 생선이에요. 여기선 아가이란 방언으로 불리는 비늘돔과의 고기입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앵무고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걔네들이요. 어쩐지 식욕 감퇴를 유발하는 비주얼에 걸맞게 이 비늘돔과 생선들은 살이 무르고 맛이 없기로도 유명한데요. 그나마 그중 맛이 좋기로 꼽히는 게 아까 소개한 이 파란고기 이라부차와 이 히부다이 정도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보통 열대지방에서 구이로 많이 먹는데 열을 가해도 살이 부드러워서 회보단 이 편이 더 맛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게 있네요. 홀딱 벗겨져 껍데기가 홀라당 벗겨진 이 생선의 정체는 바로 몸을 빵빵하게 부풀려 상대를 위협하는 귀여운 가시복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 중 하나로 시장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회나 튀김으로 먹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즐겨 먹는 방식은 간을 으깨넣고 끓여서 쑥을 곁들이는 향토 요리 아바사지로입니다. 원래 가시복의 간은 식용 불가로 알려져 있지만 오키나와에서는 일상적으로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우리나라 식약청 같은 기관인 후생노동성과 예전부터 부탁해왔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이 간은 시장에서 흔하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오키나와 시장을 구경하다 보면 이 야광패라는 한자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야광조개라고? 이건 야코우가이라는 패류를 일컫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대형 패류입니다. 뿔소라로 부르는 소라와 아주 가까운 종으로 소라류 중 가장 대형 종이죠. 아주 크고 무겁고 가격도 꽤 비싼 편이에요. 이런 것 한 마리에 보통 2-3천엔 하는데 껍데기가 단단하고 두꺼워 수율은 폭망이라는 거. 그래도 다행히 맛은 좋습니다. 회나 바다야끼로 많이 먹는데 의외로 육질도 질기지 않고 내장은 전복 같은 진한 맛을 냅니다. 그에 못지않게 특이한 오키나와의 배류로 샤코가이도 있습니다. 딱 봐도 비주얼이 열대지역 산호초 바다에 살게 생겼죠. 마치 페인트라도 쏟아부은 듯한 색깔이 인상적입니다. 꽤나 맛 좋은 조개지만 이것도 야코우가이처럼 수율은 똥망입니다. 맛있고 인기도 많은 고부가 가치종이라 오키나와에선 이걸 양식도 한다고 해요. 미디어엔 흔히 대왕조개라는 이름으로 많이 소개되는데 몸길이 1.5m, 무게가 200kg 이상 자란다니 그렇게 부를만도 합니다. 이 동네는 참 재밌고 별난 수산물들이 많네요. 코끼리 코를 닮은 요건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도 잡히는 코끼리 조개고요. 원래 이건 동남아 등 열대지역에서 즐겨 먹는 조개랍니다. 근데 이게 킹크랩과 같은 수조에 들어있는 장면은 좀 생소하네요. 이런 걸 보니 마치 태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 수산시장에 온 기분도 듭니다. 하기사 일본 본선보다 대만이 더 가까운 위치니. 혹시 제 채널을 처음 찾아주신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긴 전국 각지의 수산시장을 구경하며 맛보고 소개하는 아재 채널이에요. 제철 수산물 리뷰, 시세정보, 재밌는 수산물 관련 썰, 그리고 로컬 맛집 소개 등 이것저것 합니다. 수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독해놓으시면 은근 도움되실 거예요. 이렇게 토마리 이유마치 구경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들른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잔뜩 들어선 여기는 유명 관광지 아메리칸 빌리지예요. 아기자기한 브랜드샵들이 좀 있어서 잠시 구경도 하고 쇼핑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 오면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게 애정한다는 그 유명한 블루실 아이스크림에도 한번 들러줘야죠. 사실 특별한 건 없고 베스킨라빈스 같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이에요. 원하는 맛 골라서 주문하면 끝. 이렇게 아이스크림 들고 사진 찍는 게 국룰이라서 저도 한 장 찍어봤습니다. 이제 나도 인스타에 업로드. 하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다 먹었어요. 슬슬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다음 장소로 움직여야 해요. 오키나와는 밤길이 아주 어두워요. 특히 큰 도로가 아니면 더더욱요. 불빛 하나 없는 좁은 산길을 헤매지만 딱히 무섭진 않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옆에 타고 있어. 예약한 식당이 있어서 부랴부랴 왔네요. 특이하게 자기는 홈페이지에서만 예약을 받는 산속 식당입니다. 주소 찍고 오지 말고 약도봄을 찾아와야 한다는 재밌는 집이에요. 그리고 여긴 돼지고기 샤브샤브가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예약할 때 메뉴 선택과 결제까지 다 해서 금방 음식이 준비되어 나왔어요. 먼저 요건 우미부도라 하는 오키나와 특산 해초입니다. 씹으면 톡톡 터지는 질감이 무척 재밌는데 사실 맛은 그냥 해초 맛이에요. 이건 앞전 식당에서도 나왔던 모지쿠란 초절임 해초였고요. 먼저 메뉴의 것은 등심이겠죠? 뱃살, 즉 삼겹살이고 마지막은 뒷다리살입니다. 심플하게 3가지 부위 나오네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요건 여주입니다. 경기도 여주. 오키나와에서 고야라 부르는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야채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육수가 아닙니다. 순도 100%의 리얼 맹물이에요. 그래서 맛이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결론적으로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돼지고기냐면 제주도처럼 여기도 아구란 품종의 토종 흑돼지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뭐예요? 어쨌든 돼지를 즐겨 먹어온 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돼지고기 요리가 많은데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이 아구 샤브샤브입니다. 재래종이라 덩치도 크지 않고 생산성도 떨어지지만 이것도 씹는 맛이 좋고 무엇보다 느끼함이 적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저 파파야를 듬뿍 곁들이는 게 맛있네요. 근데 사실 맛 자체는 예상이 되지 않나요?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맛이 맞습니다. 그래도 워낙 유명한 음식이기도 하니 해산물에 질리신 분들은 아구샤브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기도 고기지만 샤브샤브 먹을 때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네,
죽이냐 국수냐를 고를 시간입니다. 저는 죽으로 부탁했어요. 쇠고기처럼 육수가 진하지 않으니 죽은 좀 아쉽더라고요. 너무 심심합니다. 이건 아사지루라고 하던데 가스오부시 육수에 파래를 넣고 끓인 국이래요. 슴슴하면서도 구수한 게 저는 묘하게 맛있더라고요. 후식으로 나온 상큼한 식화사 젤리까지 털어놓고 식사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느라 바빠서 자정이 다 돼서야 리조트에 도착했네요. 이만 호떡 하나 먹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수작 한번 부려봤어요. 호떡이 아니라 모찌입니다. 저건 어떻게 된 일이냐면 밥을 그렇게 처먹고도 뭔가 부족했던 저희 식충이 부부는 편의점에 갔어요. 장 건강을 위해 요거트도 하나 샀고요. 사실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사서 구경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호떡 미니 같으니까. 호떡인 척 하자는 거야? 응. 전 몰라요. 얘가 시켰어요. 정말 아쉽게도 오키나와에선 호떡집을 못 찾았지 뭐예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키나와 영상 2편에서 만나요.